지금 우리 박시영 대표가 들고 있는 책 제목이 수상록. 예. 지금 저희 박시영닷컴에 들어오시면 책도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 수상록이라는 책을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책 쓴 사람이 누구냐? 정세균 총리. 그렇습니다. 뭐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저건데요. 코로나 총리 리더십을 말하다. 그렇죠. 그때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모범이 되었는지 이렇게 잡혀 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아유, 어디로 가서 뵈야 될까요? 자, 뵙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예. 지금 저 총님 쓴 책 광고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아이고, 이거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할 일이요. 자, 예, 정세균 TV에서도 또 감사합니다. 자, 도서 출판 이소노미아에서 신간이 나왔다. 뭐 요거는 뭐 신간이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박시영닷컴에 들어오시면 도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도서 구입 중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책 수상록.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정세균 총리가 전 총리가 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전 총리 되시면서 에세이집을 내신 거고요. 이거 저도 다는 못 읽고 한 3분의 1을 읽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읽기가 편해. 에세이집인데. 예. 짧게 돼 있고 핵심들만 정확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좀 주목해서 본 게 대필 작가의 책이 아니다. 예. 말씀을 다 하신 걸 예, 기록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구술로 얘기하시는 걸 이제 기록을 해서 책을 만든 거고. 저 슈퍼챗 막 들어와. 역시 정세균 전 총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 그렇습니다. 힘내라고 막 보내주시고.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슈퍼챗 들어오는 만큼 대선 지지율이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아니 그나저나 정세균 TV 하신다면서요, 총리? 예. 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뭐 죽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데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한 2달 전부터 네. 실험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데 네. 아직은 그냥 베이비 수준이죠. 아유,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박시영 TV 구독자들,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한번 하고 TV 카메라 보시면. 네네. 네. 저 정세균입니다. 좋은 세균이에요. 나쁜 세균 아니고요. 예. 우리 저 박시영 대표님을 갓시영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좀 갓세균 한번 돼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정세균 TV도 좀 혹시 시간 남으시면 한 번씩 들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 말고요. 예. 유튜브 콘텐츠에 이렇게 본인의 정세균 TV 말고 다른 곳에 출연하신 건 처음이시라고요? 박시영 TV는 처음이고 다른 데 딱 한 번 나가본 적. 어디 나갔어요? 한 3, 4개월 전에 예. 이제 경제 채널에 나갔어요. 경제. 사람들이 저를 경제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 채널에 나가서 애먹었죠. 왜냐면 부동산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예. 제가 이제 정부에 있을 때예요. 예. 뭐 다 제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는데 야 그거 가지고 그 부동산 되겠냐? 좀 더 잘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호된 회초리 먹고 나왔죠. 총리 보니까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강행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대선 처음 뛰는 것도 아닌데 너무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는 거 아니세요? 아니 벌써 뛴 지가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연습한 게 지금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즉에 좀 열심히 뛸 걸. 뭐 이제 열심히 뛰려니까 뭐 다른 분들은 저 앞에 가는데 뒤쫓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헬스케지셨는데 그만큼의 또 보람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그거 참 이거 수상록 이거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마저 얘기하면 이거 그 지금 박시영닷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했어요. 했어? 제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여기 이 책 많이 구입하시면 정세균 전 총리님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뭐 추미애 다 저 훌륭한 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럼요. 이런 분들이 쓴 주요 책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게 알고 지지하고 이래야지. 그리고 주변에도 홍보하실 때 내용이 좀 풍부해집니다. 그럼요. 설득력이 높아지니까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책을 구입해서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15,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번씩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쓱 훑으면서 읽어봤는데 다는 못 읽어봤는데 굉장히 쉽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쓱쓱 넘어가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오늘 막 떴습니다. 장유서 발언 때문에. 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참. 예. 예. 근데 뭐 제가 원래 사자성어 잘 안 쓰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김어준 씨가 예정에 없던 얘기를 확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발언이 꼭 손해라고 보십니까? 아,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더 많이 떴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오늘 아침에 음, 제가 그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이러이러한 거다. 맥락을 이거 또 얘기하시고. 거두절미하고 아, 그 내장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만 떡 떠들어가지고 제목을 예. 만드는 언론들이 있으니까. 예, 언론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개혁 대상이다. 제가 그렇게 아, 얘기했죠. 말 잘하셨고요.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게 사실 맥락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준석의 돌풍은 의미 있는데 국민의힘 인적 구조상 예. 그런 그 어르신 지지가 센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의 그 폐기의 열정을 과연 받아낼 수 있냐? 그 구조가 좀 걱정이 된다. 쉽지 네. 않을 것 같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한 거죠. 제가 쓸데없이 남 걱정해 주다가 그냥 예? 아, 제 걱정이나 할 일이지. 그래서 아니, 제가 거기다가 음. 우리 민주당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누구를 폄훼하거나 또 장유유서를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님이 이미지가 온화한 이미지라 예. 이 각이 쓰는 얘기들을 별로 안 하시거든요. 아, 너무 스마일이시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튀어야 돼. 알려져야 돼. 이슈의 예. 복판에 서야 돼. 그런 측면에서는 실도 있었지만 예. 득도 컸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지금 앞서 있는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일 텐데 지금 위치에서 보시면 당내 경선을 그렇죠. 치러야 하니까. 근데 이낙연 뭐 이재명 지사야 지지율이 높으니까 계속 나오고 뭐 양자 대결이든 뭐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도 자꾸 뭔가 정책 발표도 하고 이슈가 나오는데 비슷한 분량으로 나오면 안 돼. 후발주자가. 그렇죠. 더 센 게 뭔가 필요한 센 게 거죠. 나와야 돼.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훨씬 득이 컸다고 봅니다. 예,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해몽이 잘 됐네요. 해몽이 잘 됐어요. 아, 사고 쳐야 돼. 예, 앞으로 더 확실한 사고를 치겠습니다. 또 언론이 중요한 얼마나 것 같아요. 문제인지도 이렇게 당해 보시면 느끼거든. 전투력이 막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발언들 떡 뜯어가지고 이렇게 왜곡됐던 어떤 기사들 때문에 그동안 고충을 겪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 있긴 있지요. 있긴 있다. 예,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나도 이런데 어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냐. 이거 개혁 안 하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진일보를 했는데 이거 뭐 검찰 언론 여기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하죠. 예전에 또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언론 환경이 워낙 안 좋았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더 심해졌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들이 마치 플레이어 같았다면 지금은 아예 판을 짜고 있는 사람 같다. 감독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한 어떤 언론 환경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건데 이번에 된통 한번 당하셨다. 예, 오죽하면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예.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우리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가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백신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네. 제가 그 중대본부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코로나 방역 사령관이었는데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하는데 뭐 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이런 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오늘 썸네일이 나왔네. 언론개혁이 선봉장에 서겠다. 정세균 딱 나왔는. 야, 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우리 정세균 그 총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는 계시지만 그렇죠. 또 속속들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그냥 본인이- 좋은 사람. 예. 뭐 저기 이제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인자한 분 뭐 이렇게만 좀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 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외교도 잘하시고 굉장히 이제 컨텐츠가 탄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금 어떤 분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간단히 먼저 좀 잡고 대선 얘기 들어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정세균 총리님이 처음 이제 막 정치판에 들어오시고 저는 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쌍용도 찾아보고 뭐 그렇죠.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총님 직접 본인 입으로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요라고 얘기한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 출신인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예, 사람들 많아요. 예. 몰라요. 사실은 학생회장도 하셨죠. 그렇죠. 모르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총학생회장 했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중학교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네, 네. 집안이 어려웠고. 예, 이제 뭐 제가 아주 심심산골에 산토끼하고 같이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8km 떨어진데 중학교 과정 정식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공민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공민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는 잘 안 했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3개를 다녔고요. 예. 예, 뭐 고등학교를 동네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전주 신흥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공업학교에 다녔어요. 원래 전주 공고 다니다가 우리 선생님이 야, 너 대학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신흥고등학교 교장실을 가서 노크를 해가지고 성적표 갖다 딱 내밀고 저 좀 전학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등록금도 면제해 주시고 뭐 그 알바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굴이 그때는 엄청 두꺼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신흥고등학교에서 등록금 면제, 알바 주고 또 거기서 웅변대회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다음에 뭐 대학을 제가 2번이나 떨어졌잖아요. 삼수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시고. 갔죠. 우리 집이 신흥고 옆에 있었거든. 그렇습니까? 다가동. 다가동. 제가 다가동에서 신학교 다녔죠. 예. 이런 또 전주 분들 만나면 또 한동안 또 얘기 길어지거든요. 예. 최강 대표 얘기도 하고. 예. 그렇군요. 예. 근데 한마디로 우리 총리님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정치인. 규정하고 싶어요? 저는 그 사다리 정치인이다. 사다리. 예.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예. 요새 얼마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편합니까? 이제 우리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순탄하게 쫙 올라가는 정치인이 있고 네, 한 방에 뜨는. 저는 한 칸 예, 사다리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다리형 정치인이다. 뭐 어떤 분은 저를 에스컬레이터형 정치인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던데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가는 것이고 사다리를 제가 한 칸 올라갔죠. 이 얘기에 동감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정세균 전 총리가 무슨 예를 들면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반짝 스타일 그런 기질은 별로 없으신데 어느 순간 이분이 원래 무슨 대단한 재력이 있거나 굉장히 뭔가 후광이 있는 분도 아니었는데 열린 우리 당 거치면서 당의장하시고 어느 순간에 쓱 중심에 서셨죠. 정세균 계보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 중심으로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분명히- 최대 개파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뭘 하시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땡기는 힘이 있는 거거든. 사실 땡기는 그렇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대중적인 정치인으로서 대권 후보로 유력한 후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정세균 주변으로. 후보에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을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에 뭐 2010년쯤 되면 가장 셌거든요. 정세균. 그러니까. 정세균께서. 제가 잘난 척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여기서는 하라고 모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거 하라는 자리예요. 예. 제가 원내 대표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 4대 개혁 입법 네. 과거에 제 앞에서 못하던 걸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사립학교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천정배 원내대표 때 못했던 걸. 꼭 천정배까지. 아니 얘기해도 돼요. 예, 뭐 우리는 천정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실명 걸 없어요. 좋아합니다. 우리 실명해야 돼. 여기서. 그래가지고 예. 그때 우리 당 민주당 지지율이 네. 그때는 열린우리당이었죠. 한 자릿수였는데 하루 아침에 5%가 올라갔어요. 하루 아침에.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방송법 투쟁할 때 제가 직접 의원들을 끌고 본회의장으로 침투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제가 당 대표였는데. 예. 그래가지고 13일 동안 사수를 하고 그리고
정말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긴 졌죠. 그렇죠. 숫자에 원래 국회는 숫자가 모자라면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지는 겁니다. 네, 네. 정말 잘 버텼는데 결국은 졌죠. 그때 제가 역대 야당 대표 중에 정말 잘 싸웠다.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의원들이 동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소통하고 협치할 때 하고 이게 예, 이제 예, 강원 그게-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죽어도 안 되는 것은 세게 붙는 거고 이제 맞아요. 국가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타협도 필요하다. 그럴 때는 타협도 해야죠. 계속 싸움만 하면은 국민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런데- 세게 붙었을 때 뭐 하나 얻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저도 근데- 하기 싫은 방송 들어오면 페이를 세게 봅니다. 근데 이 정총리님이 얼굴이 온화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백봉 신사상 뭐 이런 거 늘 맡아서 받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점잖고 A바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좋은 말로 좋은 사람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분이 센 걸 뭘 했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스마일맨. 예, 스마일. 뭐 이 이미지가 강하시다 젠틀맨. 보니까. 제가 선거구 옮긴 거 아시죠? 그럼요. 예. 종로로 전북에서 제가 옮기기 전에 득표율이 75%였습니다. 그 장수 무진장 무진장 임실. 무진장, 예. 그래서 전북에서 제가 어려워서 옮긴 게 아니고 그렇죠. 4번씩이나 당선시켜 줬으면 좀 큰 바닥에 가서 한번 싸워봐야지.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1번지로 가자. 음. 그래서 이제 무진장 임실은 제일 산골 아닙니까? 거기서 종로에 와서 붙었는데 오세훈. 그 전에 이제 홍사덕 오면 홍사도 먼저 예, 붙었구나. 홍사덕 세죠. 셌죠. 예, 박근혜 아주 총 핵심, 아니었습니까? 침박하게. 그래서 세게 붙어서 이기고 예. 그 다음에 또 오세훈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했잖아요. 예, 근데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가 그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오세훈 우세를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게 오세훈 꺾었을 때가 2016년인가요, 그러면? 2012년. 12년. 예, 예, 그렇죠. 12년이었구나. 예. 와, 그러고 보면 2016년. 16년이야. 예, 예.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소리 소문이 2012년 대선에서 총리님이 그 대선 경선을 뛰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로 됐죠,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넥스트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오세훈을 꺾으면서 다시 종로에서 화려하게. 화려하게 예. 부활을 하셨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제가 대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국회의장으로 가느냐. 네, 네. 그때 이제 그 국회 쪽으로 갔죠. 예. 그렇죠. 예. 아무튼 근데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행적들도 여루당 시절부터 뭐 쭉 있어요. 여루당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 당. 예. 그다음에 이 보통 명사로 보통으로 부르면 열린민주당, 열민당 뭐지? 열린 우리당. 열린우리당. 열린당이 언론이 써준 거고 예정인사는 우리당. 여루당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야. 예, 말 조심하라고. 저쪽 땅에서 이제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시절도 다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임팩을 줬던 거는 오세훈을 꺾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네, 예, 왜냐면 예. 처음에 그 너무나 평가들이 종로에서 되겠냐 그리고 오세훈한테 되겠냐 이거 있었는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감인데요. 뭔가 그렇게 대단히 거기서 뭔가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확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때 뭐 치열하게 했죠. 네. 그리고 전국에서 응원군들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오세훈 후보는 그걸 잘 모르고 자기가 이기는가 보다 하다가 그냥 여론조사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졌죠. 여론조사가 그때는 부정하게 했거든. 그렇죠. 집 전화로 예. 했을 때니까 핸드폰을 못 거기다 하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점에 네. 그 의장석에 앉아가지고 그걸 지켰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결국 끌려나간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제가 의장석에 있었는데 가결을 했잖아요. 두드렸죠. 그때 우리 의석수가 121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의석이 200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시도를 했다가 이게 실패를 하면 역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결단을 해서 자 밀어붙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을 추진했죠. 그리고 234석을 모았어요. 그렇죠. 네. 예. 물론 그것은
촛불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네. 그렇지만은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법사위원장이 저쪽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법사위가 네, 권선- 붙들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잘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그들의 애국심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서 스무스하게 탄핵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우상호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당 대표는 추미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세균 예. 의장님 이렇게 그때 제가 네. 여론조사 했으면 확 높이 나왔는데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로 그때는 제가 은근히 점잖게 깔때기 엄청 꽂으시네요. 영남 지역에 네. 저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 휴게소에서 좀 잠깐 쉬지 않습니까? 네.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셀카 찍고 그때는 예 그리고 땅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때는 인기가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더라고. 근데 그때 그 의사복도 줬을 때가 좋았는데. 총리님 저 정치 철학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정치 철학입니까? 예, 제 이름이 세균 아닙니까? 네. 예. 세상 세자 고를 균자. 고를균. 예. 저는 이제 음.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인가요? 네. 거기에서 열정과 책임의식이 균형 감각 이걸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 이 균형을 중시하는 제 이름처럼 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자 하는 게 제 소신이죠. 지난번에 2012년에 들고 나왔던 슬로건이 뭐였죠? 그때는 이제 빚 없는 사회. 빚없는 사회. 빚 없는 사회. 그때는 이제 그때 그 광장시장인가 거기서 예, 했죠? 광장시장에서 맞아요. 했죠. 네, 기억나요. 그것까지 기억하시죠? 그러면 뭐 이렇게 밑에 깔고 올라서 쫙 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선했어요. 광장시장 예. 앞에서 하시는 게. 그렇죠. 네, 그때는 네, 이제 그 발상은 좋았죠. 발상은 좋았어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결과는 안 좋았지만. 예. 참모들을 잘 써야 하는데 누가 참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때는 네. 그냥 단기 필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진장 임실에서 종로에 와서 뭔가 출사표를 던질 때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종로에서 난 사람도 아니고 거기 뭐 특별히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호남에서 사설을 했는데 종로에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큰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홍사덕을 이긴 거거든요. 그래 놓고 대선에 안 나가고 그냥 꼬리 내릴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그러니까 지켜야 칼을 되니까. 뽑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다 연습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연습을 한 번 했는데 정말 연습 치열하게 했죠. 이번에 이제 자세히 다시 이제 두 번째 도전이신데요. 예. 대선에. 왜 정세균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예,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 위기 아닙니까? 네.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 위기 극복을 하는 데는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고 경험도 있고 경제도 좀 알고 외교 안보도 좀 어느 수준 넘고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다. 이번에 대통령 보니까 외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중진국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아닙니까? 그렇죠. 탑 10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국민소득도 많이 높아졌고 이제는 미국에 의존해 가지고 외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외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중이 갈등을 하면 여기서 그냥 눈치만 보다가 끌려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들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균형 예고. 그렇습니다. 이 외교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경제통이라고 잘난 척을 하는데 경제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경제통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 경제 해법 옛날에 이제 분수경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분수경제론이 제 예, 지론이죠. 지론이죠. 근데 예.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낙수 효과가 없다 하면서 이제 말은 그 확인이 됐지 됐죠. 않습니까? 전 예.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예. 어떤 경제 해법을 지금 펼칠 생각입니까? 우선 네. 우리 기업가들 음. 좀 길을 좀 살려줘야 되겠어요. 지금 기업가 정신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반기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업인들이 정세균이는 저 친구가 뭘 하면 아마 우리하고 통할 거야. 기업인 출신이고 그렇죠. 제가 뭐 기업에서 18년 동안 근무했으니까요. 네.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 거다. 기업의 오너가 아니고 그냥 셀러리맨으로 그렇죠. 18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제가 그야말로 뭐 바닥부터 다 알죠. 소통이 정말 잘 되질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 같은 게 있어요. 신뢰가 있다. 예, 예.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이제 지금까지는 선진국 하던 거 잘 따라 하던 네. 그 추격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더 추격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선도 경제를 해야 네.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기업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네. 혁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뭐 DNA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네. 그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나 미래차, 바이오 헬스 뭐 이런 거 등등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과 실력을 갖고 수소경제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거 책임지고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어줄 건 밀어주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뭘 바닥을 알아야 경제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면에서 강점이 있다. 그럼요. 예. 말귀가 다 통하죠. 예, 예. 재벌은 재벌하고 통하고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까지 그 바닥을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고 실물 경제. 실물 경제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현장에서는 실물 경제 출신이 더 강하죠. 그렇죠. 이론 가지고는 뭐 그건 이론은 공부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목에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부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예. 문제도 풀어줘야 할 건 풀어줘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재부에 나라냐라고 예. 일갈할 때 그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박수쳤습니다. 갈증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 어제 예. 손실보상제 관련해 소급 적용 관련해서 어제 입법청문회가 열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재부하고 산자부 입장을 보니 상당히 이제 소극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유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또 총리로 계셨고 그 예. 과정에 다 지켜보셨는데 기재부의 어떤 논리도 다 접해보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예. 정부 혁신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말씀 좀 주시죠. 손실보상제는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입법 준비도 제가 한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내놓은 해법은 그래 그러면 정부는 소급 입법 하지 마라. 그 대신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라. 그리고 금년 9월 달에 아니면 11월 달에 우리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전 국민에게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더 주자. 이렇게 어차피 소급 입법해서 돈 주나 그냥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예산이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으면 그것은 정부안을 채택을 하고 사실은 왜 소급을 하고 얘기합니까? 그분들은 지원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진짜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볼링장, PC방, 예, 뭐 예. 노래방, 뭐 그러니까 네. 그 국민들에게는 지원을 하자 이거예요. 네. 거기 지원하고 여기는 소급 입법을 하지 않고 정상 입법을 하고 그러면은 윈윈하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때는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여야가 치열하게 붙어서 내가 오르냐 할 때는 타협이 잘 안 될 수도 근데 있죠. 사람들이 예. 이 대목에서 열이 받는 건 뭐냐면 기재부가 만약에 총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큰 틀에 동의를 하고 예. 근데 방법의 소급 적용이 여러 가지 선례도 남기고 여러 형평성의 논쟁이 있으니 아까 얘기했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 시점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 큰 틀에서 이 밝혀줘야 그거 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에는 현재
소급 입법을 요구하는 피해자들 그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줘라. 지금까지 4번 줬지 않습니까? 4번 줬죠. 그럼 5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자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주고 6차는 전 국민에게 주자.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예. 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을 살려놔야 그렇죠. 나중에 그분들이 세금을 내지. 그러면 다 죽여버리면 누가 세금 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재부에 나라냐라고 일갈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기재부에 뭐가 아니 그때 제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안을 중재안을 냈거든요. 예. 여야가 막 싸워서 그러면 이제 여는 70%만 주자, 야는 100%만 주자. 그러다가 선거도 내일 모레 됐는데 여당도 아이고 우리도 100%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부는 뭔 소리야? 70% 하기로 했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70% 선별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다 주고 그분들 좀 형편이 좋은 분들은 다시 회수하면 될 거 아니냐. 연말에 하면 되죠. 그 안을 제가 냈단 말이죠. 예. 합리적인 안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 간에 싸움도 말리고 그렇죠. 이견. 그다음에 또 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 그렇게 한 나라가 없다는 둥.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정부 혁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보관이 있습니까? 이제 정부 혁신을 이제 이 적극 행정이 기본이고요. 적극 행정.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뭐 가지고 가면 요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노할까 방법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예스 할까를 찾아야 되죠. 그 대신 면책을 해줘야 돼요. 예? 면책을. 그걸 조금만 무언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도 나중에 들어와서 처벌하고 그러면 그렇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일 많이 하는 사람 감사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산자부 장관 들어갈 때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그걸 우리 그 공직자한테 얘기했어요. 접시를 쓰지 않고 찬장에다 넣어놔가지고 먼지 끼면 안 되고 접시 꺼내서 계속 닦고 하고 뭐 손님 접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깨도 책임 안 묻겠다. 그게 이제 제가 2006년부터 적극 행정을 아주 이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공무원 사회가 알게끔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5년 왔다가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뜻이 모아진 거 국민이 주어진 권력 아닙니까? 예. 그걸 정당하게 온당하게 활용해하고 국정 철학이 있고 기조가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반격을 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자리 보전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사실은 주어진 권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이 못 들어요.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가 안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자주 섞인 이야기가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게 확실히 좀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정말 그 솔선수범하면서 애민사상을 고취시키고 또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하면서 신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 예, 그렇죠. 이제 장차관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지. 그 울타리 역할을 안 해주면은 공직자들이 안 움직이죠. 이거 물어볼게요. 그래서 장관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해야 돼. 재임 기간에. 네, 이런 질문 실명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기억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있죠. 한 명만. 박영선 잘했어요. 박영선 잘했다고 하더라고. 대통령도 그렇게 인정한다면서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 조서변 저기 그때 노영민 실장이 이 자리 나왔거든요. 노영민 실장이 나와서 네, 뭐라고 맞아요. 했냐면 예. 박영선 장관 산자부 쪽은 중소벤처기업부 쪽은 대통령께서 이게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신경 안 쓴다. 잘하는 걸로 딱 그렇죠. 예. 이미지가 돼 있으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밀어줘서 그런 거예요. 나 요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총리님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한마디씩. 저야 뭐 소통의 선수죠. 경제를 알죠. 외교도 알죠.
뭐 신뢰도 받죠. 뭐 많죠. 근데 이거 오늘 제가 너무 하는 거 아닌 건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왜 지지율은 낮습니까? 제가 예. 결정적인 게 약해요. 오늘은 상당히 제가 지금 얼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얼굴이 두꺼워져 가지고 제 자랑도 하고 하는데 예. 평소에 제가 이벤트도 잘 못하고 음. 제 자랑도 잘 못합니다. 자기 PR이 약하시다. 예. 아니 자기 PR을 못하면 주변에 좀 괜찮은 분들 PR을 같이 해줘야지. 옆에서 그렇지. 떠들어줘야지. 근데 제 참모들도 어떻게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와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예, 그게 좀 문제예요. 좀 이렇게 젊고 생기 발랄하고 참신한 인사들이 주변에 조금 더 보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강해야 됩니다. 진짜 그런 느낌 들어. 옛날부터 정세균 총리님하고 정치 인생을 같이 했던 이 분들이 쭉 지금도 굳건하게 있긴 그렇죠. 한데 이분들이 벌써 이제 막 사선 막 이러잖아요. 예, 다들. 그렇죠. 예. 중진들이 돼서. 그러니까 의리는 인정되는데 이게 옆에서 누군가 좀 시끄럽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도 쭉쭉쭉쭉 앞으로 좀 끌고 나가주고 이런 분이 분명히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초선 의원들 중에서 좀 돕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좀 참신한 분들이 있어요? 있죠. 예.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나올지.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격차가 없고 좀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결과로 우리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겠다.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보다 계속 부자가 되어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이 피크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제일 많이 져야 될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해지게 할 것인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이 고심이 제일 깊습니다. 경선에서 캠페인들을 이제 펼치실 텐데 예. 뭐 이슈를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그렇죠. 관심 있도록 네. 어떤 이슈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캠페인의 중점. 우선 경선에서 잘 돼야 되니까. 예. 우선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제일 당면 과제는 회복이라고 봅니다. 회복. 예, 회복. 우선 뭐 이제 근데 원상 회복이 아니고 좀 더 나은 회복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이 돼야 되고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공동체도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담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담대한 회복. 예,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중심 국가가 돼야 되겠다. 지금 이제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세계 중심 국가. 그렇습니다. 예. 세계 중심 국가로 우리가 가자. 네.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주변국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소국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강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중국. 예.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세계의 G5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땅은 좀 작지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예,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강대국이 돼야지. 예, 뭐 근데 강중국은 이름은 안 이쁘다. 중국이 들어갔고. 가운데 중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강중국. 예. 강시 그래서 중국이 같은. 중심 국가로 우리가 가자. 중심 국가. 예, 요게 이제 비전이네요. 예, 그렇죠. 큰 비전. 그 한동안 호남 투어 하시면서 예. DJ 김대중 마케팅을 좀 하는 느낌이 납니다. 예, 뭐 준비된 대통령 얘기도 하시고. 예.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상당히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준비된 대통령. 예. 사실은 제가 경험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제일 많죠. 그리고 네. 경험을 하는 과정에 네. 제가 있는 자리마다 항상 성과를 저는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고들 다들 인정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꼭 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미숙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 너다가 듣고 싶으신 건데 또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자임하고 나서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임하고 나서셔야죠. 그거를. 어. 내가 적임자야. 그러니까 이게 예. 자꾸 누가 옆에서 아유 진짜 좋아 이거 해주기 전에 내가 괜찮지 않아라고 벌떡 일어나시죠. 아, 지금- 약간 뻔뻔해져야 돼요. 예, 뻔뻔해져야 지금 돼. 오늘부로 지금 뻔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지금 호남 집중 투어 하셨잖아요. 5.18 때까지 예. 한 1, 2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뭐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은 높지만 어쨌든 호남의 상징성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총리 두 분이 갖고 지금 뛰는 계시니까. 건데 예.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를 먼저 넘어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호남에서 예. 그런 어떤 보관이 있나요? 뭐 왕도가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죠. 네.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겁니다. 아니 그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습니까? 현장 분위기라든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아,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만 좀 생각하시다가 정세균 총리도 뛴다 하니 이렇게 좀 저울질을 하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호남의 국회의원이 우리 당 출신이 26명인데 네. 그 중에 반절 13분이 예. 저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표출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아니 근데 지난번 광화문 포럼에서 예.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예, 그렇죠. 60명 넘게 뭐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예, 한 60여 명 참여했을 그 겁니다. 중에는 또 다른 데도 가는 그렇지. 의원들도 있고 뭐 양다리 이러지 않아요? 쓰리다리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낮에는 정세균, 밤에는 이재명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의원들이 거기 포럼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 꼭 대선에 저를 지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우호적 감정을 가진 그렇습니다. 분들이다. 예, 그 포럼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참여했을 수도 있고 처음에 포럼에 참여할 때는 정세균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하고 관계가 있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그건 괜찮은데 일단은 그 호남 의원 26분들 중에 13분이 정세균을 지지한 것 그것은 뭐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호남 민심에도 점차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근데 기대를 이제 요즘에 총리님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얘기를 부쩍 많이 하셨어요. 예. 윤석열 때리기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사람들 볼 때는 지지자들 볼 때는 좀 달라지셨다. 그러니까요. 절박하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왜 지금 하지? 과거에는 안 하시다가 그때 잘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뭐 이런 이런- 아쉬움도 좀 토로하는 분들이 이런 있습니다. 표현 좀 신뢰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똥줄이 탔구나 야, 예. 똥줄은 너무 세다.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는 거죠. 예. 마음이 급하셨구나. 근데 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18에서 5월 23일 음. 이 특별한 날짜들이죠. 네. 5.18은 뭐 너무 잘 아시고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아닙니까? 요 주간에 우리 개혁 세력이 아쉬워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때 제가 당 대표였습니다. 그때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 5월 23일에 제가 당 대표였는데 정말 참담했죠. 근데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 개혁을 생각 안 하면 좀 비정상 아니, 아닙니까? 그건 저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되죠. 예, 비정상이죠, 그건. 그러니까 그걸 무슨 선거 때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저는 사실 저희 방송에서 계속 칭찬을 했어요. 예, 잘하신다. 예. 그리고 정세균 총리 못지않게 또 이재명, 이낙연 모든 분들이 검찰의 문제,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표출해 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민주당 저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아니 평소에 그렇게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는 정세균 총리도 얘기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야기하고 이재명 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다 합심해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그게 들려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진짜 문제 있겠구나. 네. 한 번쯤 생각도 더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일단 윤석열 총장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사실은 임명권자의 뜻을 거스른 분이죠. 왜 그분을 총장으로 임명했습니까? 검찰 개혁하라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 개혁에 저항했잖아요. 검찰 이기주의에 더
더 충실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걷어차고 나갔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럼 뭐 우리가 뭐 더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 입만 더러워지지. 한마디로 배은망덕 한 거지.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감으로 이게 비춰집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근데 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예, 아주 참 아니 만약에 예. 본선에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면 경선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다루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관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그 박용진 의원이 예. 그냥 한 번만 붙여달라. 토론. 예,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뭐 외교를 해봤습니까? 경제를 합니까? 예? 그다음에 여러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그 기소는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은 안 되겠죠. 그게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선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우리끼리 편가르지 맙시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가 대세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정세균 대 반 정세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경쟁을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하는 게 맞죠? 예, 당연하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네. 그거를 좀 중심을 좀 잡아주시죠, 총리님이. 좀 뭘- 오버하는 분들이 있으면 야야야 이렇게 가자 이렇게. 원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잘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선수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2012년도 대선 경선할 때 그때 4인이 경선을 했는데 이 경선 지킴이 역할을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김두관, 손학규, 운명- 문재인 이렇게 했죠. 그 운명에도 보시면은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정세균이 경선 지킴이를 잘 해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그때 맞습니다. 중간에 뭐 울산에서 깽판 날라고 하고 또 청주에서 이게 좀 뭐 예.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제가 꿋꿋하게 그러니까 저는 괴로웠죠. 왜냐하면 뭐 지지율도 나오지도 않는데 예? 그거 지키고 있으려니까 아니, 얼마나 근데 힘들었겠어요. 그런 인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총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를 총리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런 게 또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아니 사람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럼요. 정책을 맡깁니까? 그렇죠. 그나저나 2030 청년 세대가 예.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약간 있게끔 예. 연배가 있으시니까요. 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지지층도 또 확보를 해야 할 텐데 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아, 총리실 산하에 뒀었죠. 예, 예. 그래서 다른 위원회 이제 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게 50몇 개 돼요. 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냥 서면 결의해버리죠.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제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3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정말 정성껏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위원회 자체 구성원들을 청년들로 채웠어요. 어제 황희두도 있었고 어제 여기 예. 박희정 대표도 출연했었는데 거기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예, 예. 맞아. 네. 황희두도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예. 예. 그 청년들이 거기서 워크숍을 해가면서 한 20번 정도 자기네들이 워크숍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 이 기본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열정페이 기본법이라든지 청년세법이라든지 사실은 청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래 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죠. 이제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얘가 한 100번을 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이력서를? 원서를. 예. 어. 근데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빠가 정세균인데? 그 친구는 어디다 원서 냈다는 것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청문회 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네. 취직을 못하고 그 외국에 로스쿨을 갔어요. 예. 외국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대학 졸업했을 때 취직자를 여러 개 놓고 골라서 갔잖아요. 어?
골라서. 근데 그때 저는 공부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총학생회장 하느라고 맨날 뭐 돌아다니고 뭐 데모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데도 골라서 갔는데. 아니, 그때는 고려대 하면 그냥 다 뽑아줬죠. 제 아들도 그 고려대보다는 그 바로 밑에 학교 있죠. Y자로 시작하는데. 신촌에 있는데. 예, 바로 그 밑에. 아니, 거기 출신들 또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나왔는데 근데 100번을 넣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들구나. 이거 어떻게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뭐 남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그러겠습니까? 예. 지금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50분이 다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 잘.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저희도 또 모실게요. 또 모시고 다른 또 진보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에 종종 나가셔야 이렇게 또 이런 진보 유튜브를 그 보시는 분들이 예. 주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주로 보는데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보십니다. 권리당원, 예. 의원도 계시고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주변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나가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럼요. 저희도 또 모시겠습니다. 뭐 출마 선언 이후에 예. 출마 선언 하시면 또 모셔보고. 그리고 오늘 댓글 예. 반응을 보니까 예. 보세요. 저희 아가 웃겨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은근히 깔때기가 느셨네라는 부분이 있고. 네. 아무튼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고 좋네요. 예. 이런 반응들을 또 보시면 또 힘이 나고 응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저는 뭐 그냥 또 디스하는 것만 쫙 올라오면 참. 아니, 좀 장유 유서 때 좀 있었는데. 좀 보니까 정승현 총리님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자, 끝으로 예. 우리 카메라 보시고 예.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에게 예. 지지 호소 예. 한번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우리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가시영님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인데요. 우리 어떻게든지 정권 재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힘이 되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정말 열심히 좋은 정책 준비하고 국민과 잘 소통하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의 새 지도부도 국민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뭐 오늘 방송을 기화로 네. 지지율 5% 돌파하시고 출마 선언 6월 중순쯤 하십니까? 초순쯤 하십니까? 이제 곧 지금 이제 저울질 하고 있는데요. 네. 뭐 6월 10일, 15일 뭐 이 정도 사이에 예, 하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 하시고 저희가 다시 나서 또 한번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과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반응이,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